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연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고 있으니 신기한 기분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무 탈 없이 지낸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서로의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즐거운 일보다 싸울 일이 더 많다는 것도요. 저는 제 결혼 생활에 그런 진흙탕 싸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물론 상대방에게도 진흙을 퍼부어 주었지만요. 오늘은 그런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사이였어요.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 선물을 사거나 돈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어요. 남편과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어요.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하는데 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제가 감기에 걸려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저 대신 일을 많이 해주기도 했고 눈치를 보며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비록 제 취향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점점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해준 이유는 제가 연약해 보여서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외모만 보면 충분히 연약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외모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 앞가림 정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만났을 때는 낯을 가려서 그렇게 약해 보인 것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착각이 겹쳐 일어난 사랑이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서로 잘 맞았고 배려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말이 잘 통했으니까요. 저와 그 사람의 연애는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서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바빠지기 시작하니 소홀히 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취업에 성공하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야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취업한 날 제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이어진 우리는 결국 결혼까지 성공하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별의 위기조차 이겨낸 우리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져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취업에 성공한 다음 해에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방문했다가 나를 잡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그런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죠.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일하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야 애가 건강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에 듣고는 당황스러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니 그렇겠네요 하고 단순하게 답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싫고 부담스러웠다면 거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저에게는 소중했고 저도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택지 위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놓아줘야 하느냐.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기를 원했죠. 결국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생활은 즐거웠고 그때는 시모도 저희에게 무척 잘해줬어요. 그런 저에게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아이를 낳고 난 뒤였어요. 태어난 것은 예쁜 딸이었죠. 그런데 산부인과를 찾아온 시모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딸 낳고는 미역국도 못 얻어먹은 거 알지?
첫째가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이라니. 이렇게 된 거 둘째 빨리 가지도록 노력하거라. 딸은 시집 가면 끝이야. 필요도 없는 거 애지중지 끌어안고 키울 생각 말고 아들 낳을 생각부터 해.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제 딸을 향한 말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말같이 들려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머님, 첫 손주예요. 그래도 한번 안아주세요. 됐다. 뭐 이쁘다고 안아줘. 집 재산 다 들고 나갈 도둑인데. 언젠가는 너도 내 말 다 알아들을 거다. 어쩌자고 첫째로 딸을 낳아서는 본인도 여자면서 딸을 낳았다면 며느리를 타박하는 시모가 요즘 세상에 있다는 것도 신기할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해하고자 노력은 했어요. 아들을 원했던 분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셨겠다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 뒤에도 시모는 손녀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집으로 날아온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카드론을 받아 쓴 내역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따졌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카드론을 이렇게 썼어? 800만 원? 도대체 당신이 그만한 돈이 왜 필요한데? 혹시 당신 두 집 살림 차렸니? 제가 카드 내역서 종이를 흔들며 추궁하자 남편 얼굴에 땀이 나며 사색이 되더군요. 그게 돈이 좀 필요했어. 그러니까 뭘 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말해봐. 당신 나한테 속이는 거 있어? 설마 혹시 당신도 코인해? 코인. 주변에서 해보라고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그걸로 시작한 거야. 미안해 여보. 자기 미쳤어? 빚을 내서 코인을 하면 어떡해. 주식이나 코인은 여윳돈이 있을 때나 하는 거야. 그러다가 완전 쪽박 찬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안해 여보. 돈 좀 벌면 우리 애들이랑 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방법이 나빴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야? 다른 것도 다 가져와봐. 빨리. 제 말에도 어물쩍거리며 보여주기 싫어하던 남편을 보니 감이 딱 왔습니다. 다른 데서도 빌렸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꽥 소리를 질렀죠. 폰 당장 열어. 결국 핸드폰을 열어 카드회사 앱에 일일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이미 두 군데서 돈을 또 빌렸더라고요. 두 군데는 주거래 카드라서 우편물이 집으로 오지 않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 우편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도록 잘못 체크해서 온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으면 발견하지도 못했을 일에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금 내가 보는 게 맞아? 어떻게 세 군데서 돈을 3,000만 원 가까이 빌릴 수가 있어. 그것도 코인을 하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갚아야 될 돈이야. 당신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화냈어요. 노발대발이라는 말 그대로 온몸으로 화를 냈죠. 여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할게, 응? 당신이 원하면 각서까지 쓸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아, 당신 이거 어떻게 다 갚을 생각이었어? 각서 쓴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는데 이미 빌린 돈이 각서 쓴다고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듯 저를 보며 묻는 남편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묻나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월급 명세서 앞으로 무조건 나한테 줘. 그리고 월급 통장도. 여보, 그치만 나도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쓸 때는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내가 돈 안 준대? 당신 카드빚하고 필요한 몇 가지 돈 나가는 거 확인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용돈으로 나눠서 당신한테 줄 거야.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럼 확인해보고 줄 테니까.
남편은 제 말에 뭔가 대꾸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줬습니다. 제가 남편 카드나 통장을 관리한 이후부터 남편은 더 이상 카드론이나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코인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요. 그러나 그 뒤로도 통장에는 3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의심이 갔어요. 또 코인을 하나 싶어서요. 혹시 당신 아직도 코인해? 아님 주식? 절대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맹세했잖아. 그런데 왜 또 돈이 비어? 이상하잖아. 지금 당신 통장 맡은 게 3달째인데 여전히 매달 돈이 비어. 그걸로 대체 뭘 하는 건데? 사실 요새 몸이 좀 피곤해서 스포츠 마사지도 받고 친구들 만나면 더치페이도 하고 돌잔치나 결혼식에도 현금 필요하잖아. 아니야. 당신 지금 좀 이상하긴 해. 월급 나오는 날 맞춰서 그 돈을 빼가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며 화를 내려는데 도중에 남편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슬쩍 보니 시모 전화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손으로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이 밑에 계신데 지금 올라온다고 현관문 열어달라는데? 뭐? 무슨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셔. 저는 주말이라 정리도 안 된 집과 씻지도 않은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말도 없이 아들 집을 찾는 시모의 행차에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집에 들어오던 시모가 제게 말하더군요. 예, 너는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집도 좀 치우고 살아. 이게 뭐니? 돼지우리도 아니고. 너 직장만 아니었으면 에휴, 됐다. 내가 뭔 말을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준비를 좀 해뒀을 텐데. 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딜요? 한의원에 무조건 아들 낳을 수 있다는 용한 집이 있대. 거기 가서 약도 좀 짓고 전집 가서 둘째는 언제 들어서는지도 좀 보고. 어서 준비해라. 예약해놔서 바빠. 어머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육아휴직하고 쉬면 집도 힘들고요. 넌 네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네. 너 남편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유세 떠는가 본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너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안 한다고? 그럼 넌 왜 우리 집에 시집을 왔니? 아들도 안 낳아줄 거면서? 그리고 너 하나 없다고 해서 집이 망하겠어? 우리 아들이 너 하나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시모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이 팍 나오더군요. 그놈의 아들 타령하는 시모를 보며 저도 참을 수 없어 한마디 보탰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애 하나 더 낳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당장 그 직장 그만두더라도 남편이 저 먹여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안 그래 여보?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여보, 애를 낳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어차피 육아휴직하면 돈 적게 받는데 직장 그만두는 거랑 뭐가 달라? 당신이 책임지면 되잖아. 나랑 우리 딸. 어머님이 매번 내조하라고 하시는 것도 신경 쓰였고 내가 일 그만두고 당신 내조할 테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와. 그래도 잘하던 일 그만두는 것도 아깝고 둘째는 나도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는데.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의 임신과 퇴직을 막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남편 본인도 빚 갚느라 헉헉대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꼭 있어야지. 넌 왜 갑자기 네 마누라 편을 들어? 엄마, 그게... 어머님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남편 카드 빚이 거의 3천만 원이라 그거 갚느라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 일 그만두고 애 가지면
저희 생계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래도 가장인데 투잡이라도 뛰면서 저희 부양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시모가 기가 찬다는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이 시모의 도끼 어린 눈빛을 피하는 걸 보고 속이 시원했죠. 이제는 시모가 내게 애를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어요. 제 예상대로 시모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을 향해 있는 대로 욕설을 퍼붓더군요. 너 우리 집안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 네가 이런 못난 짓만 안 했어도 지금 손주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어휴, 이 멍청한 거사.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어? 남편은 시모의 욕설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앞으로 그럴 일 없어요. 와이프한테 통장 다 잡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둘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잘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남편 자신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모는 그 뒤로 제게 둘째를 가지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못난 아들이 벌인 일을 들춰야 하니 입 밖에도 내지 않더군요. 둘째라니, 이 와중에 둘째가 가당키나 한가요? 그렇게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깨져버렸어요. 하루는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줄 게 있으니 오라는 말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가 준비한 것은 한약이었습니다. 저번에 말한 그 한의원에 가서 지어온 것이었어요. 시모는 그 뒤로 애를 가지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 약을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아들이 진 빚은 내가 갚아주마. 그러니 너는 마음 놓고 애 가질 준비나 해. 이거 먹으면 금방 아들 들어선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딸내미 하나 보면서 살 거야? 든든한 아들이 있어야 해. 내가 저번에 점집도 가서 너한테 아들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있다더라. 아무렴? 있고 말고. 그러니 이거 먹고 얼른 둘째나 가져. 시모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둘째, 아니 아들을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벨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과 웬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지옥이 펼쳐졌어요. 그 여자가 저를 밀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앉아서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웬 미친 여자인가 싶었는데 남편도 그 여자 뒤를 따라가더니 시모 앞에 가지런히 앉는 겁니다. 여보, 당신 뭐해? 이 여자는 누구야? 그게... 누구긴 이 남자 아들 낳아준 여자지. 그 말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 눈이 더 동그래지는 걸 봤어요. 아들이라면 눈 돌아가는 시모 앞에서 그 여자는 더 크게 화를 내며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돈 한 푼을 편하게 못 써? 그것 때문에 어린 아들이랑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서 지금 이 난리야. 저는 이 상황이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자기 입으로 지금 우리 남편 상간녀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어떤 상간녀가 시댁에 쳐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뻔뻔하더군요. 시모 앞에서 제게 삿대질을 해가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내가 난리치게 안 생겼어? 당신이 뭔데 이 남자 월급 통장을 쥐고 있어? 당신이 돈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랑 우리 불쌍한 아들은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지금 너 상간녀라고 자랑하러 왔어? 아님 얼마나 불쌍한지 자랑하러 왔니? 그것도 아니면 이 남자 통장을 못 갚게 돼서 열받아서 화내러 왔어? 당장 이거 설명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당장 설명하라고. 왜 내가 여기서 이딴 말 듣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을 불렀습니다. 짐작은 가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추궁할 상대도 필요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나 이 사람이랑 작년 동창회에서 만났고 우리 사이에 애까지 태어났어. 그래서 급하게 돈을 빌려 쓴 거고. 애가 생기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두 집 살림을 차렸다. 그거야? 당신 미쳤어? 나랑 우리 딸을 놔두고 불륜? 아니, 그것도 화가 나서 팔짝 뛸 일인데 이 여자는 여기에 왜 데리고 왔는데 밖에서 해결을 봤어야지. 그게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이 여자랑 살 거야. 그래서 여기 온 거고. 이혼? 네가 왜 이혼을 입에 담아? 이혼 이야기는 내가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혼 내가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어머니한테 부탁할 거야. 어머니 좀 도와줘요. 어머니 손자 원했잖아. 여기 이 여자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 빚만 좀 어떻게 하면 이혼해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내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기 손으로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갓난쟁이를 시모 품에 안겨줬어요. 시모 눈이 휙 돌아가며 그 상간녀의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흐뭇하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게임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 바라기 시모가 제 편이 될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내가 그 돈 갚아줄 테니까 너희 이혼해라. 싸우고 할 건 뭐 있어? 우리 아들이 널 싫대지 않니? 그러면 네가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시모를 설득하려고 애까지 데리고 여기 온 거였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사악했나 싶었는데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저를 쳐다보는 상간녀를 보니 이 여자가 그린 그림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상간녀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법대로 해. 솔직히 우리 아들이 바람핀 거 말고 무슨 잘못을 했니? 잘못이라면 네가 했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잘했으면 아들이 널 두고 바람을 폈겠어?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 보기 싫으면 얼른 이혼해. 나는 손주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다 사소한 것들이야.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여보, 정말 이렇게 부탁할게. 헤어져줘. 위자료는 내라면 낼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부탁? 나 이혼녀 만들고 우리 딸 아빠 없는 자식 만드는 것도 부탁이라고 하는 거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능력 있잖아. 좋은 직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잘하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돼.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헤어져 줘. 응? 제 남편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징징대며 못 살겠다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여자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의 여자 취향이었죠. 저와 결혼할 때도 저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상간녀가 그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야, 능력 없는 년은 유부남 꼬셔도 되고 능력 있는 나는 남편 다 뺏기고 이혼녀나 되라는 말이야? 말을 하고 싶거든 제대로 된 말을 해. 내가 괜찮으니 이혼하자고?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알았어. 이혼? 하자.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런데 너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당연한 말이지만 제게 유리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에게 위자료 받고 아이 양육권과 친권까지 받으며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한 마음은 어떻게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남편에게 복수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소하고 마른 남자였는데
저희 집에 와서는 전 남편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온 종이 한 장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그 남자를 데리고 전 남편의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그날이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이혼한 지 일주일 만에 재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니 이미 결혼식은 막바지였고 하객들은 식사를 하러 갔고 두 사람은 패백을 하러 별실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올라갔더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더군요. 두 사람은 기분이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시몬은 아이를 안고는 아주 좋아 죽더군요. 함께 온 남자가 상간녀의 얼굴을 보더니 대뜸 달려가 묻더군요. 애는 어딨어? 애 어딨냐고. 그 사람이 서 있던 곳에서는 시모가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상간녀는 당황한 건지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죠. 그때 전 남편이 떡하니 그 남자 앞을 가로막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 그리고 난 당신 결혼식에 초대도 안 했어. 알아, 초대 안 한 거. 나도 올 생각 없었어. 근데 여기 당신 애타게 찾는 분이 계셔서 모시고 온 거야. 좀 급해 보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좋아 죽는 거 보니까 여전히 모르나 보네. 내가 뭘 모르는데. 당신 혹시 나랑 이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코지 하는 거면. 저는 전 남편 말을 뚝 잘라먹고 이야기했어요. 뻐꾸기 새끼 잘 키우고 있는 거면 됐어. 자기 자식도 아닌데 당신도 참 대단하다. 돈 빌려다 돈도 갖다 바치고 마음도 주고 당신도 참 대단한 순정파네? 그치? 얼굴 어디 하나 비슷한 곳도 없는데 정이 가긴 하나 보네. 제 말에 남편놈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런 남편놈 얼굴에 그 남자가 제게 보여줬던 서류를 펼쳐 보여줬죠. 저 남자랑 네 아이 친자 검사 결과래. 근데 일치라고 뜨네? 그럼 저의 아버지가 누굴까? 제 말에 남편놈이 말을 잊었는지 종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게 저 사람이랑 우리의 친자 검사 결과라는 걸 어떻게 믿어? 내가 당신을 못 믿는데. 그럼 당신 와이프한테 물어봐. 저 애가 누구 애인지. 그러나 전 남편 곁에 있던 상간녀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상간녀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었거든요. 야, 너 내 아이 데리고 지금 딴 놈이랑 결혼하는 거야? 네가 뭔데 여기서 그런 말 하는 건데. 나 너랑 결혼한 적도 없고 사귄 것뿐인데 여기 와서 남의 결혼식 망치기나 하고. 결혼하려고 동거하면서 준비 중이었지. 그것도 내 애 임신한 채로. 너 애 임신한 동안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뜯어갔냐 안 뜯어갔냐? 임신했을 때는 애 빌미로 돈 갖다 달라 난리를 치더니 애 태어나니까 살던 월세방 보증금 받아서 도망을 가? 그러고는 고작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탄 내고 결혼? 그래, 네가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든 상관없는데 애랑 돈은 돌려줘야지. 우리 어머니가 그 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해? 네가 뭐 착각하나 본데 내 아이 당신 자식 아니야.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잔말 말고 애 내놔. 그리고 그 애한테 쓰겠다면서 나한테서 뜯어간 돈 2천만 원이랑 월세 보증금도 다 돌려내. 너 돈 안 돌려주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상간녀와 상간녀의 남친은 아주 박터지게 싸우더군요. 두 사람의 싸움에 근처 친척들 시선이 몰린 건 당연한 거였고요. 시모는 얼굴이 완전 흑색이 돼서는 이 상황이 뭔지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애지중지 안고 빨고 하던 손자가 어머님 친손자가 아니라니 말이에요. 이게 다 뭐야? 너, 네가 벌인 일이지? 네가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거지?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친절히 그 애가 남편 아들이 아닌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할 말이 그것뿐이에요. 못 믿겠으면 친자 검사해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안고 계신 손주 이제 태어난 지 5개월이죠? 그런데 아세요? 그 사람이 동창회에서 저 여자랑 실수했다는 날이 12개월 전이에요. 애가 태어났으면 이제 막 2, 3개월이어야 하는데 걔는 벌써 5개월. 아무리 한두 달 빨리 태어났어도 개월수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님 얼굴이 맛이 가더군요. 임신을 하면 10달을 애를 품어야 하는데 본인이 계산해봐도 애가 저 개월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나 봐요. 뭐 처음부터 모른 건 자기 잘못이죠. 미리 계산해봤다면 저 여자 수작을 알았을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놀아나는 꼴이란. 한심하기 그지없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먹여줬어요. 그래도 애는 아직 정식으로 당신 애는 아니지? 당신 애로 되어 있으면 양육권, 친권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 싶네. 솔직히 나는 그쪽이 더 걱정돼서. 우리 딸 양육비도 당신이 줘야 하는데 겹쳐서 우리 애한테 올 것까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저의 그 말에 그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퍼붓더군요. 야, 너 저 말 다 사실이야? 우리 애가 사실은 내 애가 아니었던 거냐고. 무슨 소리야. 당신 애가 맞아. 저놈이 나랑 헤어지고 열받아서 깽판 치려고 여기 온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그러면 지금 당장 친자 검사해도 상관없지? 그건 당신 설마 진짜로 나 못 믿는 거야? 지금 상황을 좀 보라고. 이 상황에 널 믿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저 남자한테서도 돈 받았다며. 나한테서도 돈 받아갔잖아. 두 사람 싸우는 모습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죠. 거기다 심호 뒷목 잡고 쓰러지는 꼴 보니 정말 가슴에 꽉 막혔던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이미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한 다음날 혼인신고까지 하고 아이도 자기 아들로 이미 인지신고했더라고요. 뭐가 그리 급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저 불려시 같은 상간녀가 시킨 일일지도 모르죠. 좋은 일 많이 해서 좋겠네. 빨대 꽂아서 양육비 쪽쪽 빨아먹으려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그렇다고 내 딸 양육비 안 내면 양육비 강제 집행 신청해서 당신 회사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들 테니까 잘 처리해줘. 알았지? 전 남편은 제 말이 끝날 때마다 갈 곳 없는 분노를 상간녀에게 쏟아붓기 바빴습니다. 상간녀도 나쁜 짓 했지만 자기가 한 짓은 더 나쁜 짓인 걸 모르고 오로지 남 탓이나 하고 있으니 상간녀는 상간녀대로 두 남자의 추궁에 겨우 버티는 중이었죠. 다들 그만해.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게 참말이야? 이 애가 내 손주가 아닌 게 진실이야? 어머님, 우리 애는 그 사람 애예요. 제가 낳은 아들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거짓말 좀 그만해. 애랑 내가 친자일치라고 나오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애 하나로 이쪽 저쪽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잖아. 남자가 종이를 흔들며 답답하다는 듯 말하고 심호는 그 종이 보더니 며느리인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지금 당장 검사하러 가자. 검사하고 애가 내 핏줄이 아니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니? 어머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거 하시는 순간 저희 모자랑 연 끊는 거예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너 지금 여기 친척들 다 와 있는 곳에서 이런 일 벌어진 걸 어떻게 수습할 건데? 그리고 난 죽었다 깨도 내 핏줄 아니면 키워줄 생각 없어. 이 애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차라리 딸 낳은 전 며느리한테 찾아가 둘째 낳아달라고 비는 게 훨씬 낫겠다. 어디서 동네 창피하게 결혼식 날 동거하던 남자가 찾아와? 너 같으면 이 애가 가니? 연을 끊던 말던 상관없는데 끊게 되면 책임질 각오는 돼 있지? 네가 나한테 받아간 돈이 5천이다. 그거 다 개워내고
멀쩡한 우리 아들 부부 사이 파토낸 것도 책임져. 그건 상간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몬은 아주 상간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난리였어요. 서슬퍼런 시모 모습에 상간녀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무서운 건지 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주변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손자 생겼다며 좋아 죽던 사람인데 애가 친손자가 아니면. 어쩐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후다닥 처리한다 싶었어. 저 여자가 상간녀였던 거지? 세상에, 조강지처 내치면 천벌받는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친척들 이야기 들으며 저는 그 사람들을 다 놔두고 유유히 결혼식장에서 나왔어요. 정말 너무 유쾌한 하루였어요. 그날 아침에만 해도 최악의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상간녀 전남친의 등장으로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전남편 친구 와이프로부터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그 상간녀가 결국 친자 검사를 했는데 확실히 전남편 애가 아닌 걸로 나왔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한바탕 총극도 펼쳐졌다고 하더군요. 여태껏 가져간 돈 달라는 전남편 말에 상간녀가 함께 살면서 갚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남편이 어이없어서 재혼 없던 일로 하자고 인연 끊자고 했다가 상간녀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버리지만은 말라고 했다더군요. 게다가 상간녀는 전남편 회사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면서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웠대요. 조용히 사라져도 모자랄 판에 회사에까지 와서 직원들 다 알도록 소란 피우는 바람에 전남편은 혼이 쏙 빠졌다고 하더군요. 여리여리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던 전남편은 결국 여리함을 가장한 꽃뱀에게 홀라당 다 뜯어먹히고 마음까지 뜯겨서 좌절했다고 하니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살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식 치르자마자 이혼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된 건지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와 이 사람들의 악연은 모두 정리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하는 양육비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저도 이혼 후 쉽게만 지낸 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이 자유롭고 덜 힘든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거든요. 고맙게도 추천받아 이직을 했기에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며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악연의 흔적을 만나게 될 줄이야. 바로 전남편과 딱 마주친 거 있죠?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로요. 솔직히 전남편이 그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당시 마주쳤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불쾌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회식 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저한테 묻더군요. 대리님, 애가 아직 어리죠? 혹시 남편분이 많이 도와줘요? 어? 나 혼자 된 지 1년 됐어. 전 남편이랑 이혼했거든. 어머,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솔직히 전 남편이 상간녀랑 바람나서 혼외자 만들고 이혼한 거라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어요. 그래서 대리님이 이혼하자 한 거군요. 잘했어요. 그딴 인간 뭐 좋다고 끌어안아요. 그냥 내다버리는 게 답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이혼해달라 하더라고. 상간녀는 너무 여리고 착해서 자기가 지켜줘야 한다는 뭐라냐? 제 말에 여직원이 벙찐 얼굴로 갑자기 화를 막 내더군요. 뭐라고요? 우와, 세상에 진짜 미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긴 있네요. 어떻게 바람핀 주제에 이혼을 요구해? 진짜 그걸 가만히 뒀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았을 건데.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더 웃긴 거 이야기해줄까? 나랑 이혼하고 전 남편이 그 상간녀랑 결혼하는 날 상간녀랑 동거했던 남친이 결혼식장에 와서 애랑 돈 내놓으라고 난리였거든. 애를? 왜요? 거기다 동거... 그 상간녀 진짜 배짱이 장난 아니네요. 설마 애 가지고 장난질한 건 아니죠? 왜 아니겠어?
알고 보니 전 남편 애라며 상간녀가 데려온 애는 그 사람 애가 아니고 상간녀 전 남친 애였던 거지. 애 하나 가지고 남자한테 돈 좀 뜯어보려고 유부남을 꼬셨고 그 유부남은 그 수작에 넘어가서 결국 집 팔자 지가 꼬았지. 저는 그 이야기하면서 전 남편을 슬쩍 봤어요. 그랬더니 연신 휴지로 얼굴에 땀을 닦고 있더군요. 진짜 이래서 사람은 나쁜 짓 하고는 편하게 못 살아요. 남자가 보기에도 진짜 나쁜 놈 맞죠? 쓰레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사람이네. 안 그래요? 여직원이 전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듯 묻는데 전 남편은 그러네요 하면서 억지 웃음 짓고 있더라고요. 직원들 입방에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는지 나중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제발 그만하라며 소리치더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돼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거야? 명예훼손? 소송하고 싶으면 해. 나는 걸릴 게 없어. 내가 겪은 이야기 회식 자리에서 한 것뿐이고 그 전 남편이 너인 것도 아무도 모르잖아. 너 혼자 힘들 뿐인데 소송해서 전 직원이 다 알도록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 만약 그렇게 해서 직원들 입에 내 이름 오르내리면 그때는 내가 당신 고소할 거니까. 제 말에 전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나 너무 힘들어. 나 여기서 잘못되면 갈 곳도 없어.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여기서 일하게 해줘.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두고두고 깔 일이야? 그 여자 피해서 도망왔는데 이번에는 당신이야. 도대체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데? 당연히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걸 모른다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감이 없나 싶을 정도였죠. 얼굴만 봐도 역겨워 짜증나는데 이 인간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상간녀를 이용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이번 회식 사진을 제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 회사 이름을 적었더니 상간녀가 미끼를 물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야,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나랑 애는 버리고 다시 찾은 게 한 번 버렸던 마누라 곁이야?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네 전 마누라가 가르쳐줬다. 왜? 나랑 애까지 버리고 네가 가긴 어딜 가? 내가 이야기했지? 당신이 나 버리면 나도 당신 회사 가서 당신이 어떤 짓 하면서 살았는지 다 떠벌린다고. 그리고 당신은 배알도 없어? 한 번 이혼한 마누라는 왜 찾아간 거야? 찾아간 게 아니라 우연이야. 여기 오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러지 마.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전 남편이 당황했는지 상간녀 팔을 잡고 회사 앞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지만 상간녀는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내가 왜 다른 데 가야 해? 여기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당신이 나랑 애 버리고 간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 애가 내 애가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래? 진짜 애 아빠 찾아가서 말하라고. 우리 이미 이혼해서 남이야. 어떻게 애를 당신 아들로 들였다가 그렇게 내칠 수가 있어? 당신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 덕분에 당신 빚도 다 갚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덕분이라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당신 덕분이긴 하지. 당신 때문에 멀쩡한 가정 내 손으로 찢어발기고 돈까지 빌려서 어머니에게 갚도록 만들었지. 그리고 전 회사에 와서 이 난리 피우는 바람에 거기 있지도 못하고 이직했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안 되지. 당신이 나 책임지겠다며? 바람은 혼자 피워? 그럼 나랑 바람을 피우지 말지 그랬어. 그랬으면 가정도 지키고 돈도 안 빌리고 부적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남 탓만 하지? 이혼도 네 손으로 했지. 내가 손모가지 붙잡고 이혼서를 사인하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다 자기가 한 주제에 나한테만 책임 전가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 내치고.
상간녀 이야기 들으며 속이 시원한 건 또 처음이었어요. 하긴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회사 앞을 한바탕 시끄럽게 만들고는 전 남편은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이 직장도 그만뒀어요. 얼굴 다 팔리고 쪽도 다 팔렸으니 더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이 일까지 그만둔 전 남편은 결국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에게 명예훼손과 스토커로 소송 걸려서 열심히 법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이 붙어서 하하호호 즐겁게 사람 인생 하나 조져놓더니 결국엔 서로 나란히 저격하다가 날아간 거 보면 정이라는 게 아직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이제 그 얼굴 볼 일 없게 돼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저런 놈이라는 걸 왜 몰랐나 싶었지만 이제라도 손절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잘못해서 다시 엮일 뻔한 악연의 고리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을 수 있어서 조금 안심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소식으로 사연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